자, 이라크 대 대한민국 경기 초반 35년 만에 이라크 원정 경기, 낮 기온 최고 44도 6만 5천 관중 수요 경기장에서 분위기, 기세, 압박에 제대로 찍어 눌린 듯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패스 2번 이상 돌리기 힘들었고, 걷어내기 바빴고, 뻥 차기 바빴고, 누구 하나 이 분위기를 이겨내고 용기 내서 리스크 감수하고 돌아서려 하는 시도, 돌파하려는 시도 하나 하는 이 하나 없었습니다. 그저 잘 잡고 잘 줄 거야 에만 집중하는 모습이었어요. 전반 15분까지는 양쪽 다 서로 걷어내기 바빠가지고, 뻥 축구하기 바빠가지고, 공이 공중에서만 뻥뻥 뻥뻥 3번 4번 2번 피카츄 배구야? 근데 피카츄 배구 보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전반 초반 유일하게 전술적 움직임을 가져갔던 건 앞에 장신 오세훈한테 킥 해놓고 세컨볼, 이거 많은 루트 중에 하나로 가져갈 수는 있지만 이걸 주 루트로 가져가는 강팀은 전 세계에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걸 할 거면 오세훈도 더 강해져야 돼. 더 빡세게 해야 돼. 지금 너무 착해. 진짜 잡고 늘어지고 진짜 머리 막 진짜 터진다는 마인드로 더 빡세게 해야 돼. 할 거면. 그리고 이거는 사실 보통 열세인 팀이 강팀을 상대로 가장 흔하게 할 수밖에 없는 플레이죠. 이건 전술이라고는 사실 보기가 어려워요. 그렇게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열세인 팀은. 근데 우리나라가 이거를 오늘 전반 초반 주 공격 루트로 가져온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라크 쪽에서 전진 패스, 하나 건너는 과감한 패스 시도, 그 어떤 선수보다 빠르고 위협적이었던 이라크 7번 선수들을 이용해서 돌아선 거, 드리블 돌파, 저돌적인 거, 첫 유효 슈팅도 이라크 쪽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던 전반 25분 조유민의 쉬운 컨트롤 미스, 공이 위로 떴어요. 이라크 본능적으로 발 뻗었고 조유민 대담하게 머리를 갖다 댔는데 이라크 9번 선수 발바닥에 조유민 얼굴이 찍혔어요. VAR 확인 결과 다이렉트 퇴장 맞죠? 이건 운이 좋았습니다. 우리나라 진짜 이 퇴장 전까지는 이따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최근에 우리나라 승이 많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 답답했던 그 어떤 경기들보다 약간 오지랖 좀 보태서 오늘 위기감을 느낀 경기였어. 위기감이 들었어. 위기감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진짜 퇴장 아니었으면 경기 정말 많이 빡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퇴장 나온 순간 그 뒤에 나오는 장면들의 의미들은 사실 좀 많은 것들이, 큰 의미들이 사라지는 경기라 옆에 야말 대 음바페 경기 보러 가고 싶은 생각도 잠깐 들었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뒤에 나오는 장면들에서 이제 큰 의미를 부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왜냐면 축구가 어려운 이유는, 스포츠가 어려운 이유는 똑같은 숫자끼리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11대 11, 5대 5. 자, 이제 한 명이 퇴장당한 이라크는 어쩔 수 없이 내려서기 시작했고, 드디어 우리가 후방에서 좀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어요. 볼을 돌리기 시작했어. 그쵸? 사실 뭐 압박이 없는 빌드업, 거기에 뭐 엘리트 유소년 선수 갖다 놔도 정말 이거는 할 수 있는 빌드업이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나라 잘했고, 이때부터 이제 좀 찬스가 나고 뭐 공격적인 움직임도 나오기 시작한 건데, 이강인 크로스, 이재성 헤딩 골대도 있었고, 이강인 왼발 슛 골대도 있었고, 좋은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31분 우리 코너킥 세트피스, 이건 황희찬이 솔직히 넣어줬어야지. 이거는 넣어줬어야 돼요. 핑계가 없는 찬스였어요. 더워? 컨디션 안 좋아? 이게 황희찬이야? 사실 이 코너킥도 황희찬이 사이드에서 쉬운 컨트롤 미스로 인해 우리가 원래 크로스 찬스를 가져갈 수 있는 거를 코너킥이 된 거였거든요. 오늘 황희찬이 정말 컨디션이 약간 위닝으로 따지면은 이렇게 제일 밑에, 그러니까 경기 감각 정말 많이 다운.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뭐 여러분들 좀 많이 느끼셨겠지만, 뛰다가 다리가 주저앉고 스텝이 꼬인다는 거는 정말 전형적으로 그 경기를 위한 근육이 준비가 안 되면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이 디디는 게 안 되고, 디디는 게 풀리고, 스텝이 꼬이고, 막 혼자 넘어지려고 하는 게, 그게 정말 전형적인 건데, 그게 나왔고, 너무 잘 보이게 나왔고, 컨트롤 미스, 바운드 계산 미스는 진짜 경기 감각이고, 판단 미스는 체력이고, 34분에는 황희찬 치고 달리는데 수비가 안 떨어져. 잠깐만, 황희찬이었으면 이렇게 벌어질 만도 했거든요. 아무리 뭐 수비가 빠르다고 해도 가속이랑 타이밍이 있으니까. 근데 잡혀. 좀 충격적이었어. 물론 황희찬이 워낙 저돌적인 게 좋고 힘도 좋고 워낙 빠른 선수라 이게 좀 차이가 확연하게 티가 났던 것 같은데, 근데 오늘은 사실 황인범도 전반 초반 정말 못지않게 컨디션이 안 좋았고, 이강인 마찬가지, 조유민, 설영우,
오세훈, 박용우, 설령우는 사실 어떤 컨디션 문제라기보다는 좀 계속 이어져 왔던 고질적인 문제들. 그래서 이제 좀 후반전에는 다른 선수들도 한번 시험해봤으면 하는 느낌도 있었고, 오늘 저는 좀 다른 못했던 경기들과는 좀 다르게 약간 위기감을 느꼈던 게, 물론 이제 저는 감히 이런 이라크 원정, 물론 35년 만이지만 이런 중동 원정 분위기, 날씨 이런 거를 막 경험을 해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감히 예측하기 어렵지만, 오늘 이게 월드컵을 가게 되면은, 월드컵을 가도 원정일 테고 분위기도 더 힘들 수도 있고 컨디션 시차 더 안 좋을 수도 있고 변수도 이제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솔직히 우리가 지금 현재 뾰족한 어떤 수와 전술을 감독한테 기댈 수 있는 상황도 지금 전혀 아닌데, 시기상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아마 막 엄청난 세대 교체는 북중미까지 어차피 안 되고, 지금 이제 유럽 4대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이제 있으니까, 오늘 만약 우리 이대로라면, 오늘 이게 정말 정상 컨디션 아니겠지만 만약에 정상 컨디션이라면 우리 너무 약하고 느리다. 우리나라 강점이었던 체력, 투지 보다 우리나라 언제부터 약간 온더볼, 빌드업, 기술 축구로 약간 변했잖아요. 그죠? 어떤 컨셉과 어떤 메리트를 내세워야 하지? 만약에 이대로 우리가 진짜 북중미에서 16강을 못 간다면, 요 딱 그 카타르 월드컵 이후부터 북중미까지 이제 중간에 아시안컵이 있었죠? 대한민국 축구 암흑기로 남을 수도 있겠구나. 세대 교체 못한 애매한 시기. 물론 오늘 진짜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겠지만 약간 오늘은 뭔가 모르게 그 위기감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둘 중에 하나 같아요. 나같이 전혀 이런 이라크 중동 원정에 대한 무지함이나 선수들이 이럴 수밖에 없었던 나의 무지함, 아니면 진짜 오늘 우리나라의 정말 위기지 않을까. 근데 오늘 결과론적으로는 확실한 건, 이렇게 또 단정 짓진 않겠습니다. 근데 오늘 퇴장 당하기 전까지만 봤을 때 결과론적으로는 오늘 누가 나가야 된다, 그래도 컨디션 위주, 소속팀 경기 감각 위주가 맞지 않을까? 아니면 K리그 선수, 지금 폼 좋은 선수를 내보내야 할까? 그래도 원래대로 내보내보자, 선수 투입, 판단은 대실패는 맞는 것 같아. 와, 진짜 이거는 감이 완전 틀렸다, 많이 떨어졌다는 전반 퇴장 당하기 전까지는, 그거는 저는 대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면 어떤 판단을 했을지는 생각은 안 해봤지만 어쩌면 명단을 뽑은 것부터가 실패였나? 오늘 이강인 선수도 이래서 소속팀 경기 감각이 중요하구나, 정말 그런 게 진짜 실제로 존재하구나를 사실 보여준 경기력이었고, 자, 그러던 62분 박용우 대신 들어온 요즘 K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전북의 핵심 선수 김진규가 오늘 첫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김진규가 앞으로 대표팀 수비형에서 박용우 대신 나온다고 했을 때 박용우보다 얼마나 헤딩 경합이 되고 수비가 되고 뛰는 양이 되고 피지컬이 되고 잘 모르겠지만, 온더볼 강점 하나만으로도 지금 현재 수비형에서 경쟁력이 있고 꾸준히 경쟁시켜볼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규 온더볼만큼은 진짜 자신감 개쩔, 사이사이에서 계속 볼 받으려고 그러고 돌아서려고 하고, 이게 그 딱 그 3선 2선에서 볼 받고 자기 안 뺏기고 리턴 내면 자기는 안 뺏겨. 근데 그러면 경기력이 안 올라오고 전개가 안 돼. 그럼 뒤에 리턴 받은 뒤에 수비는 쌓이는 거야 결국에. 1차 탈압박 빌드업이 안 됐으니까. 근데 그건 이제 김진규가 그 리스크 안고 돌아서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걸 꼭 김진규뿐만이 아니라 잘하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가져야 될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볼을 딱 돌아서거나 볼을 잡았을 때 항상 정답에 가까운 패스, 판단을 이제 즐겨하는 선수인데, 그리고 오늘 이제 한 명 퇴장 당했으니 당연히 이제 김진규 정도 되면 당연히 더 잘하고 더 돋보이고, 그럼에도 오늘 김진규가 좋았던 건 최전방 침투, 움직임, 온더볼 강점인 거 아는데 오프 더 볼에서도 막 팀에 기여하려고 하고 공간 만들어주고 뛰는 거, 요즘 비티냐가 자주 하는 거죠. 좋았습니다. 김진규 81분 황인범의 좋은 턴, 기가 막힌 턴, 전진우의 좋은 패스, 오연규의 침착한 마무리도 정말 좋았습니다. 전진우 요번에 이제 처음으로 대표팀 뽑혔죠. 정말 저는 이 선수가 진짜 큰 시련을 딛고 기나긴 부상을 딛고 정말 이번 시즌 올라온 거 정말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박수를 보내고 싶고, 이렇게 누군가 K리그에서 최고의 폼을 보이고 있다면 저는 이렇게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좋았습니다. 전진우 뽑은 거.
사실 이런 막 기가 막힌 플레이들이 나온 것들도 김진규가 들어오고 공격 전개 퀄리티가 눈에 띄게 올라갔어요. 뭐 이런 사실 수비 부담 없는 상황에서 이제 김진규의 진가가 더욱 빛을 발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김진규 수비적인 부분 또 나쁘지 않거든요. 아까 이제 서두에 좀 얘기했듯이 이런 우리의 이제 좋은 장면들, 많은 큰 의미를 두기는 사실은 힘들지만 후반에 이른 교체를 통해서 계속 변화를 준 홍명보 감독도 좋았다는 거, 좋았던 점은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손흥민 선수가 명단 제외가 됐는데 그 KFA 유튜브를 보면 훈련은 거의 이제 일부 소화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명단 제외가 될 정도로 몸은 완벽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 이럴 거면 사실 왜 뽑았냐 이런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 완전 저는 타의적으로 소집된 거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손흥민 자체가 워낙 이제 국가대표를 사랑하고 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걸 거기에 이제 행복을 느끼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2차전에는 좀 이렇게 되면 오늘 또 전반을 생각하면은 2차전에는 또 벤치 스타트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물론 이제 손흥민이 이 대표팀에 오고 싶다 했더라도 감독으로서 단호하게 제외를 시켰어야 했다도 이제 말이 될 수 있지만, 만약에 손흥민 선수 이 대표팀 발탁을 원했다면 또 감독도 무조건 안 된다 하는 것보다는 또 선수의 의견을 또 충분히 반영한 게 아닐까라는 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사실 이제 전반전 이라크의 이른 퇴장으로 약간 이제 전술 훈련식 경기 느낌도 없진 않았지만 승점 3점 결과를 가져왔고 월드컵 본선 진출도 이뤄냈습니다. 이런 부분은 확실히 축하하고 칭찬하고 좋았다고 말하고 싶고, 그럼에도 조금 이제 환호와 안도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경기들보다 좀 걱정이 되는 경기였던 것도 같습니다.